예, 어제 추경 결과로 보면요. 민주당이 6조를 더 얹자 주장했는데 미통당이 거부했어요. 추경이 11조 7천억 원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세입 경정, 지금 빵꾸 날 걸 대비해서 3조 2천억을 얹어놨는데 그거를 한 8천억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2조 4천억이 남지 않습니까? 또 딴 데 하기로 했던 걸 조금씩 보태서 3조 정도를 재원을 마련해서 이 중에 일부를 TK 지역에 이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장려금이나 전력 효율 향상 여기에서 좀 빼서 그 추경에 세입 경정 2조 4천하고 합쳐서 3조 원 정도를 마련해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한 폐렴으로 위기에 놓인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한 폐렴 사태를 대응한다고 비상경제회의를 정부 부처 장관, 기업인,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범경제주체회의로 운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실물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저는 문이 이런 말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써주니까 그래 하지만은 그런데 비상이란 말을 1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겠죠. 이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나라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경제 다 무너집니다. 하니 겁이 나서 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일 경영, 노동, 금융, 가계 등 주요 경제 주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원탁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비상경제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최고 사령탑을 맡아 일종의 전시체제에 돌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경련이나 지금 주류 경제 이쪽에서 우한 폐렴 위기에 잘 됐다. 자, 이럴 때 우리 목소리 좀 내자 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상경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금융위기 때 뭐 벙커 회의를 했다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일들을 다 접수해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IMF 때도 보면 YS 때 결국은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책자문기구가 만들어져서 정부 고위급 한국은행 총재 재계금융언론학회가 두루 참가했어요. 자, 9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문이 빠져야 된다. 문이 앉아있는 한 문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소신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문은 이 비상경제기구에 자기는 거기서 결정된 결정을 그냥 밖에서 무조건 서포트 하겠다라는 역할만 맡아야지 청와대로 불러가 지가 회의 주재하면 이 내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도 위기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벌써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중국에서 500만 명이 실직을 했고 미국에도 350만 명이 지금 실직을 하게 될 거다. 자, 공급이 붕괴되고 수요도 줄어들어서 경제 규모가 축구공만한 게 지금 탁구공만큼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니 결국 그 쪼그라든 만큼 기업이 파산을 할 거고 파산하니까 대규모 실업의 악순환이 이렇게 발생할 거고 지금 중국에 있는 세계 자동차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시가 16일 날 월요일 날 폭락한 부분이 12.93%, 13% 정도 떨어졌어요. 대공황급 지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벌어진 현재 세계 경제의 위기 사태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대공황이었다. 2차 대공황이었다. 이렇게 전 세계인에게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잊으라. 2020년의 코로나 정신은 2029년급 대공황급 그런
이 폭락 붕괴 사태를 겪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금융위기 이후라든지 IMF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국의 대공황급 사태라는 거라고 봐야 된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아이켄 그린이라고 이 국제금융 전문가죠. UC 버클리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일부 경제학자들이 침체기, 즉 글로벌 세계적 침체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맞다고 보느냐 물으니까 틀렸어요. 일부 학자들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세계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이 추락을 할 것인가는 지금 모른다.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며, 자, 이 사람이 대공황 연구의 전문가라서 저도 이 사람의 책들 통화정책의 특히 권위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과거의 경제 위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2008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불균형, 즉 투자 은행들의 활동에 대한 제재가 없이 그것들이 불량 주택에 대한 융자로 이어지고 금융 구조화 상품이 되면서 이 사이에 모순으로 터져 나왔지만은 이번에 이 사건은 금융 시스템 밖에 바이러스라는 데서 촉발된,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세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불과 한 열흘 만에 가시화되어 버렸습니다. 열흘 전에는 바이러스만 집중했지 이것이 경제에 데미지를 입힐 거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이 제로금리를 하고 양적 완화를 했어요. 금융위기 때는 그게 조금은 먹혀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16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때보다 더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이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융 자체의 문제로 발생했을 때의 해법을 이번에 들이밀면 치료약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보통 금융에서 생긴 문제로 썼을 때 해법을 쓴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금리 제로금리와 또 더 나아가서 양적 완화로 공급을 해도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잠깐은 막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실물 경제 부분, 즉 이 경제에서 돌아가는 수요와 공급상에서의 위축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공장이 선 거는 뭐 때문에 썼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세웠어요. 경제 외적인 문제입니다. 자, 수요가 줄어든 건 왜 줄어들었어요? 자, 전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까 봐 집에서 격리돼 있으라고 하니까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각국이 강제로 수요와 공급을 지금 중단시키고 있고 그 원인은 병,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만 고치면 됐던, 고장난 금융 시스템만 갈아 끼면 돌아갔던 2008년의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연준의 이 양대 조치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봤자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사고 뭐 여행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겁을 먹고 집에 격리되어서 기껏해야 생수나 먹고 화장지나 소모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는 사람들한테 소비를 하나 못하는데 회사에서 생산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회사도 생산을 할래도 사람이 공장에 가야 생산이 되지요. 공장도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지금 직원들을 그대로 두고 있겠어요? 아니죠. 해고를 하지요. 노동유연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격리가 이제 실업으로 이어지고 회사는 물건을 못 팔면서 도산을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집에 특히 더 틀어박혀야 될 고령자나 그 다음에 스톱하면 월급을 못 받는, 자, 화이트 칼라들은 재택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블루 칼라들은 공장에 안 가면 월급을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망해가서 자빠질 기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실직한 가게에도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켄 그린 교수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타깃형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 미국에서 뭐 어제 맨큐고 또 무슨 그 누비니 교수가 이야기했던 상품권을 뿌린다. 돈을 뿌린다. $1,000씩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켄 그린 교수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대응일 뿐 이 코로나의 공포에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에서 더 불안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입이에요. 16일 날 떨어져 버리는 부분은 트럼프가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었다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경기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트럼프가 maybe 아마 그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자, 전 세계가 공중보건 문제, 세균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닥치는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자, 그런데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는데, 트럼프 입에서 자신 없는 소리가 나오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7, 8월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곧 순간 뒤로 그냥 미국의 뭐 다우 지수니 나스닥이니 폭락하기 시작해서 13%가 폭락을 해버려서 그야말로 현재 가장 많이 폭락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87년의 사태보다 더 크게 떨어졌어요. 영화 천미밀 보면 블랙 먼데이로 거기에 이 장만옥이가 주식했다가 돈 잃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트럼프 입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유가가 거의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세일 산업을 붕괴시키고 금융위기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서부 텍사스 유의 가격이 28.70달러, 전날 31.73인데 16일 날 또 10%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필리핀은 아예 금융시장 자체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세계가 금융위기 때는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자고 생긴 게 G20죠. 근데 이번에는 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감염병으로 각국이 문을 닫고 사람을 다 내쫓고 있고 공장도 폐쇄하고 국경을 폐쇄하는데 여기서 공조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책도 없이 전부 각자 도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글로벌 L자형 경기 침체, 즉 이렇게 W가 아니라 이제는 침체가 계속 떨어져서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며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서민들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자,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또 각종 뭐 이 콜센터에 일하는 사람들, 또 방문해서 일하는 사람들, 각종 그 어떤 장소에 가서 강연하는 사람, 복지관의 어느 치료사, 행사 뛰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학원 선생 전부 올 스톱 되고 심지어 학교에 뭐 조리사부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선생 빼고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조현이가 맞는 이야기를 했죠. 좌파지만은 맞는 이야기인데 왜 화냅니까? 학교에 월급 받는 계층과 월급 받지 않는 계층이 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자, 기업은 휴업을 해도 직원의 70%를 지급하지만은 공공기관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휴업을 하면 무조건 무급휴업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람들, 즉 전국에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공공시설의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 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또 비정규직들, 파견 근로하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실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이제는 매우 어렵게 될 거예요. 또 노인들한테 막 퍼주던 공공 일자리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돈 쓸 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 사장은 또 그거 괜찮으냐? 공공시설에 임대료를 내고 일하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시설이 뭐 다 스톱해버렸는데 거기에 임대료 내던 사람들도 사장들도 이제 스톱인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막 이분처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들이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폐업을 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내팽개진 사람들 중에 이제 생계가 어려워서 굶게 되는 사람이 곧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공서를 동원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줘서, 특히 뭐 푸드뱅크 같은 걸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는 거, 또 월세나 이런 걸 내지 못해서 이제 집을 잃고 거리로 내쫓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하는 거, 그리고 또 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망해가지고 회사 문을 닫아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정부가 보호해야 될 1차적인 부분이 뭐고 2차적인 부분이 뭐고 이런 거를 단계별로, 자, 열악한 노동자들, 임시직, 계약직, 단기 노동자, 파견근로, 알바,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영업자 망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영세, 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다가 지금 단계별로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집중해야 될 사람은 지금 아까 아이켄 그린 교수도 그랬잖아요. 고령자와 실직을 한 사람, 블루칼라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사람들부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은 한계가 있고 도와야 될 사람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512조 올해 예산 중에서 아직 안 쓴 거는요, 지금까지 계획 세워놨던 걸 다 무효로 하고요, 이 돈을 일단 지금 이 사태를 진압하는 쪽으로 풀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면 자꾸 추경을 몇 조 더 해봤자요, 지금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우왕폐렴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걸 추경식으로 몇 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요, 건설 인프라 예산이 이런 거요, 지금 이 와중에 그거 했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효불급한 예산, 또 총선한다고 쓸데없는 공약한 예산 다 무효화하고요,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부터 구조해야 된다.